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을 더욱더 신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불 아래까지 갔다가 다시 만불 위로 올라왔죠.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놀이공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롤러코스터를 태워줍니다.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149불, 도미넌스는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나 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심상치 않은 리세션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 6조 4천억 날린 버핏도 현금 쌓기 유턴, 큰 손들도 손실을 못 피했고 몸값 뛰는 안전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몸값이 뛰는 안전자산으로는 채권과 금, 일본 엔화 등 이런 자산들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금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는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특히 미국 방송 중에서 정직하게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다가오는 금융위기는 2008년 거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합니다.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이죠. 국가, 개인, 기업들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처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혹은 2008년도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있다.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버무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큰 손들도 분산 투자에 돌입했다. 버핏 회장, 워렌 버핏,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죠. 햄버거 매니아 워렌 버핏의 버크 해셔웨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1220억 달러, 146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 쌓기에 나선 것입니다. 자, 지금 뭔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미국 기준으로 다가오는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보게 됐습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퇴하기까지 수십 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또는 내년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 사실 젊은 투자자라면 경기 침체를 환영해야 된다. 젊은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상당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도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손실이 있더라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은 맞지만 현명하게 투자를 하지 못했을 경우 젊었을 때부터 쪽박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침체는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런 글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조셉 루빈이 설립한 이더리움 기반 개발사 컨센서스가 한국지사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을 통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대화 물꼬를 튼다는 그의 전략인데요. 한국은 암호화폐 싫어하는데, 자, 우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스마트시티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컨센서스가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기업과 함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으로부터 100억 투자를 받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의기양양합니다.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을 목표로 지사가 설립되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투표를 진행을 한 것인데요. DAI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대출 연이율은 11.5%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다. 이 차이는 왜 오는 걸까? 보기가 있었습니다. 1번은 일시적인 시장 비율에 따른 현상, 2번은 DAI 붕괴 리스크 때문에, 3번은 컴파운드 파산 리스크 때문에, 4번은 기타. 투표 결과 절반이 넘는 참여자가 DAI 붕괴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랩이 놀스 블록체인 캐피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놀스 블록 캐피탈은 자문 시장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시장을 위해서 준비된 영국의 프라이빗 투자 기관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와 놀스 블록 캐피탈은 놀스 블록 캐피탈 투자, 고객 및 파트너를 위한 포괄적인 토큰 판매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똑똑한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몇몇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빼고는 모든 암호화폐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말하는 세력들의 수법, 첫 번째로 비트를 펌핑시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비트로 몽땅 쏟고 있을 때 그들은 알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알트코인들을 펌핑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트코인들도 가능성이 있네,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개미들이 들어오면은 알트코인들을 세력들은 팔기 시작합니다. 알트코인들을 다 던진 후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펌핑시키면서 끊임없이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세력들에게는 정말 쉬운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수단을 위해서라도 알트코인들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세력들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택받은 알트코인들 몇 개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펌핑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눈구렁이 같은 세력들의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세력들을 등에 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이콘이 완전한 탈중앙화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콘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황당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황당 뉴스냐면은, 이제 불과 몇 주 전에 바이낸스 KYC 파일이 유출돼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바이낸스 측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뭐가 찝찝하니까 우리는 KYC 정보를 제3자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바이낸스는 이제 보안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들은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KYC 고객 정보 유출 관련 확인이 된 분들께는 평생 VI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언제는 유출되는 거 없다며 이제 말을 싹 바꾸고 있죠. 바이낸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었던 그런 거래소인데, 차라리 그냥 유출된 거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산업부가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암호화폐 젤리코인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젤리코인,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젤리코인 네트워크에 계정을 만들면 되고요. 버리는 쓰레기 품목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에 등록하면은 플랫폼은 플라스틱, 금속 등 특정 품목의 분류를 담당하는 개인과 연결시킨 뒤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에게 최종 전달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서비스를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중국인들이 된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휴양지 같은 데에 가보면은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쓰레기 처리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업체 롱해시에 따르면은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거래량이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제재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컬 비트코인스에 따르면은 7월 6일 주간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553개의 비트코인이었으나 8월 6일 주간 해당 규모는 481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 달러가 대안화폐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달러 외에 은 있죠. 은으로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몇 개만 있으면은, 금 조금의 양만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다라고도 하죠, 베네수엘라에서. 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베네수엘라 상태 또 잠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El banco. El banco, marico. ¿Cómo es posible esta mierda? ¿Sabe para qué es eso de acá? Para uno hacer carpetas y vainas. Mire, Bolsas. que el... 이거 보시면 꼭 1,000원짜리랑 만원짜리 같이 보이죠? Mire, 보시면 쓰레기장에 베네수엘라 화폐가 한가득 담겨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25세 남성이 2,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돈 세탁과 필로폰 판매 혐의를 시인했으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또 비트코인을 사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네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처벌이라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위성도 하늘에 날린 그런 회사죠.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이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중앙화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항상 새로운 금의 가치 저장 기능보다 검열에 저항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수단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금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새로운 금의 특성은 금 애호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비트코인이 대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든다. 네 번째로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고 자유시장 화폐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기능과 검열 저항성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결제용으로 쓰이는 화폐보다 훨씬 가치있고 유용하다. 다섯 번째로 금은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탈중앙화 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변동성이 크면서도 계속해서 점차 가치를 올려가고 있다라는데 저희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10만 곳을 돌파했다.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비트코인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로 11살이 될 텐데 걸음마라니요. 비트코인 이 녀석 이제 다 커가지고 말도 잘 안 듣죠. 말대꾸도 따박따박 하면서 차트를 보면은 아주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브라이언 켈리, CNBC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톰리와 같은 과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 수량의 변화는 향후 가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라면서 최근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가 감소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조정 구간이 온다면 이는 저점 매수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브라이언 켈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90%는 반대로 갑니다. 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호재로 봐가지고 비트코인 단기 상승 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약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5,1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비트맥스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과연 던지려고 옮긴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맥스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 수량,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금액이 입금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세력들도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개미들에게 계속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코인베이스로 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옮겨졌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꺼냈죠. 이것들이 그냥 사람을 호구로 보고,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호구가 맞겠죠.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던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만 저희는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플랜B가 새로운 게시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9달 남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반감기가 9달 남기 전 가격이 비트코인이 5불이었었는데 반감기 후에는 12불까지 상승을 했었고,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 9달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314불이었었는데 9달 후에 반감기가 일어나고 난 후에 627불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9달 남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1100불. 반감기 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2만 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많이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지표 및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삼각수렴 안에서 여기 부분에 맞고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추세선을 아직 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트를 다른 방식으로 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잘 지켜져 왔었던 추세선이 박살이 나게 될 수가 있고요. 급격한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타겟으로는 헤드앤숄더가 이제 제대로 플레이가 된다면은 8,768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까지만 떨어지겠습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패닉셀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짐작은 할 수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디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이 추세선 안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보완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인데도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만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광고 시청으로서 토마토 밭에 물을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